네, 내가 관심 가졌던 섹터가 조정이 나왔을 때 현 시점에서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새롭게 포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 집중으로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고 회피로 화장품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좀 반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래도 바닥을 딛고 좀 꾸준한 반등 추세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주간 섹터별로 정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주일 단위죠. 네.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홀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증시가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최근에 대부분 섹터가 다 올랐을 때 오늘 오를 만한 섹터가 그렇게 특별하게 안 보일 때 2차 전지를 뭐 장 초반에 공략을 해서 하루만 보고 거의 이제 초단기 매매를 좀 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은 더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니트가 상승, 이게 니트가 상승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이제 중국의 구조개혁, 공급 구조개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감산인 거죠, 결과적으로. 뭐 플레이어들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기존의 어떤 반짝 반등, 기술적 반등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중국사 흑연의 반덤핑 관세 부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옥죄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찌됐든 큰 호재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캐즘이 완전히 벗어났다든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호재의 주가가 가능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유효 기간이 조금은 지난번 과거에 말씀드렸던 하루짜리보다는 조금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포트 편입을 지난주 후반부터 좀 하고 했습니다. 예. 네, 포트폴리오 플러스 저희가 매주 한 주 단위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전지를 집중 섹터로 담아 오신 것 같고요. 반대로 화장품주는 회피 섹터로 들고 오셨는데 화장품주는 최근에 뭐 K뷰티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에 선점을 하고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주가도 움직이기는 했고요.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좋은 섹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좋은 섹터죠. 근데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다 아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소위 이제 요즘은 스트릿 컨센이라고 상당히 이제 컨센서스가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좋았던 섹터가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한두 달간의 sek터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예를 들면은 뭐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정이 좀 있었죠. 있었고, 이번에 7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하는데, YOY 기준으로는 또 신장을 했는데, MO 기준으로는 좀 감소를 했어요. 한수한 부분이 좀 있고, 이거는 이제 관세 선수요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려야지 나오는 거고, 훌륭한 섹터고, 오늘 또 공교롭게 좋은 상승 섹터 중에 하나예요, 화장품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저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가격환 조정 시에는 강력 매수를 갖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번 주에는 굳이 화장품 섹터를 담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만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는 살짝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포트를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장님께서 제약바이오를 집중 섹터에 넣어주셨고요. 지주사랑 금융도 넣어주셨고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정책과 관련된 주들 좀 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좀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이번 포트 어떻게 좀 변경을 하면 좋을까요? 지주사랑 금융은 여전히 비중을 가져갈까요? 저는 이제 섹터 포트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네, 지난주 리뷰 먼저 지난주 리뷰. 예. 그 지주금융은 좀 비중을 40%였는데 조금은 줄였습니다. 30%를 줄였고. 지금 조정이 나오잖아요. 매수 관점으로 보십니까? 지금 그 포트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보유 의견으로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에 관해 후퇴하는 안들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은 근데 어젯밤인가 그 민주당의 이제 모 의원이 있죠. 그래서 그 후퇴안은 3년 이내에 이제 소각하는 걸로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다시 6개월로
6개월이라든지 1년 안으로. 그러니까 여기 상법 개정안이 2차 상법 개정안에 발의된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제 전체적인 함의를 모으겠죠. 근데 뭐 신규 취득 시 즉시 소각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상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거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금융 쪽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양도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화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조정의 빌미가 됐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쪽이 강력한 주도주로 등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일단은 비중 축소를 네. 어느 정도 했고 그거를 다른 포트로 좀 간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대신 보유하신 분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도 관점보다는 비중을 소폭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포트도 잘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섹터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중 섹터 넣어오셨고 비중도 20% 설정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도 20%, 지주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는 비중을 소폭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포트만을 봤을 때는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큰 상황이고요. 조선과 반도체, 화학 나란히 10%, 주식은 80%, 현금은 20%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여기서 어떤 거 볼까요, 부장님?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 한꺼번에 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 이질적이긴 한데 네. 제약바이오하고 삼성전자에서 특별한 이렇게 편입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는 랩에서 편입하고 있는 특정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이제 10%만 그 이상 안 되듯이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 그래서 즉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지지난주 실적 발표 때 제가 맞아요. 조정 어닝 쇼크 왔는데 그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분명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죠. 네. 업황 하반기 업황도 그렇게 불투명하지만 예를 들면 환율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코스닥 상위 기업이죠.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코스피 시총 1위 기업을 담음으로써 어떤 지수 상승을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포석이고요. 다만 요거 하나 삼성전자 요거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나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 상승세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후로 한 포트에 편입한 이후로 한 12%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죠. 꾸준하게 올라갔던 어떤 두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환율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특히 환율에 최근에 상승세가 있는데 1,400원이 넘어가고 환율 추세 계속 상승으로 간다면은 외국인은 제가 볼 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 편입을 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장님께서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후부터 줄곧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를 담을 거면 알테오젠을 담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물론 유효합니다. 네. 유효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은데 코스닥 최총 1위 기업이고 코스피 이전 기대감 있는데 앞으로 로열티 수익으로 상당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저처럼 많이 안 떠더라도 꼭 포트에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섹터 중에 하나 화학 쪽을 제가 좀 했는데 그때도 우리 앵커님이 좀 의아하다고 그랬는데 화학 쪽도 전체 섹터에 대해서 제가 크게 좋게 본다기보다는 한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그건 바로 LG화학하고 KCC인데요. KCC는 그때 소기 성과를 거뒀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에서 뺐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는 일단은 LG화학만 좀 포트에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에 각각의 섹터 안에서도 굵직한 대형주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화학 안에서는 LG화학 제시해 주셨고요. 2차 전지가 집중 섹터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도 여쭤볼게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없죠. 빨리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모티고요. 가장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전구체입니다. 최근에 리튬 가까운데 결국 양극재는 리튬하고 이 전구체하고 같이 믹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모티가 어제 그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에코프로모티가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끝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포트를 제외하고 10% 내외 투자금으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관세 협상이라는 화두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이제 이번 주 계속 워싱턴으로 갈 것 같은데 미트박스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가의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된 국가를 보면은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 농가협회나 이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도소매를 건너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도 최근에 신상세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축산물 유통기업 카킬 포함 210개 거래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관세 협상의 어떤 흐름과 맞물려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 쿠폰에서도 동사가 네. 우호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관세 역량 그리고 또 소비와 관련된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포트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류민수 유한타증권 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